자, 이어서 미국 시장 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엘리트 유선남님 만나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 네, 오늘 지금 소리가 잠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지표부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주택 지표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온 지표들이 꽤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예상된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양쪽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이 수치들이 상회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라서요. 일단 주택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하는 섹터가 이런 주택 착공 건수나 혹시 부동산 관련한 건설주 다 보니까요. 일단은 이 지표만 보고 봤을 때는 이 소식 자체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스케줄 중 하나인 블라드 총재의 연설은 딱히 중요한 이야기 없이 지나가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윌리엄스 총재의 연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스케줄까지가 오늘의 주요 스케줄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블러드 총재가 그렇게 매파적 성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큰 나쁜 이야기 없이 지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주택 지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뭘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좀 중요한 뉴스들이 좀 많아서 제가 따로 한 섹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IMF에서는요, 지금 현재 글로벌한 CBDC, 한마디로 이제 중앙 정책의 코인이라고 하죠. 이제 중앙은행 코인을 발행할 준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조지에바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 흑해 곡물 수출에 관한 딜을 끝낼 거다. 7월 18일이 아마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발표를 공식 발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 최근에 유엔 쪽에서 러시아를 달래기 위해서 3년간 러시아가 수출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는 딜을 맺었는데 이 딜 자체는 우크라이나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쪽에서도 사실 최근에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사실 이번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면서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양쪽 다 최고위급의 이제 대화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약간 쿠바에서 새로운 훈련소를 건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약간 미국의 심기가 거슬릴 만한 발표를 좀 전달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만 지금 전달이 되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쿠바에 이런 훈련소가 건설이 될 경우 미국으로 향하는 어느 정도의 약간 경고의 의미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옛날에 쿠바가 그 국가잖아요. 이제 쿠바 핵 위기가 발생을 했었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최근까지도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의해서 제재되어 왔다가 이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좀 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바 쪽 관련한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흑해 곡물 협정도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얼마 전에 곡물 협정이 타결이 돼서 곡물 가격이 급등할 뻔하다가 이제 좀 안정화된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우리 더 이상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엔은 러시아를 달랠 거다 이렇게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유엔이 달래기 위해서 사실 저번 곡물 협정 때 유엔이 달래기 위해서 러시아 쪽 수출 라인을 지켜주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딜 자체는 흑해 곡물 협정이 끝나도 이미 맺은 협정이기 때문에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지. 사실 아마 이 이후에 러시아가 지금 노리는 것은 아마 유엔이나 아마 다른 미국이나 다른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이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해 곡물 협정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뉴스는 모건 스탠리가 상승론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경고를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여러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어저께도 좀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경고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계속해서 유동성이 부족해져 가고 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생산자 물가 지수의 하락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한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회사가 어닝들에 관해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하락 자체가 결론적으로 회사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 랠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기간 때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꽤 늘어나는 기업들을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게 근데 대부분이 이제 가격을 올림으로써 제품 가격을 올리니까 똑같은 물량을 팔아도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금리는 높아졌고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모건 스탠리의 경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긴축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내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마진율을 똑같이 가져가게 될 시에 결론적으로는 마진은 똑같더라도 절대적으로 나오는 달러의 이윤 자체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회사들의 성장이나 회사들의 실적이 줄어들 것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고를 한 인물이 마이크 윌슨인가요? 네, 맞습니다. 참, 그 불장대는 정말 상승장 열심히 잘 맞추셨던 분이셨는데 그 베어마켓 들어가게 되면서 계속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쏟아붓고 계시는 마이크 윌슨 아직도 뷰를 좀 안 바꾸셨습니다. 이분까지 뷰 바꾸면 거의 시장 되게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불장에 대한 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든 은행들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상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관해서 좀 이런 관점도 있다라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뉴스도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는 게 이제 팔아야 되나? 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뉴스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는 경향도 있어서 진짜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심리가 약간 불안하니까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떠오르게 되는 건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UBS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이미 UBS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최근에 은행계의 새로운 강자로 또 떠오르고 있는 은행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 UBS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크레딧 스위스가 아케고스 관련해서 엄청난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벌금을 UBS가 떠안게 되면서 수천억 원에 약 5천억에 달하는 벌금을 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다란 악재라고 제가 보지는 않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 있고요. 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소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네요. 다만 오늘 당장 주가에는 아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마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UBS가 이미 어느 정도 대처할 능력을 키워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억울하겠네요. 내가 사고 친 게 아닌데 그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 주변에서 빨리 사라고 해서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샀더니 크레딧 스위스가 3년 전에 있었던 빌황 아케고스 사건 때문에 물어야 될 벌금을 UBS가 내야 되는 상황. 참 억울하긴 하네요. 참 억울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내야죠.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인데 사실 중국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짚어봤지만 발표됐던 이 경기 부양책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개별 주식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네요. 알리바바요. 네, 알리바바에서 지금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알리바바의 지금 회장과 CEO가 이제 교체가 되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게 사실 악재인지 호재인지 조금 분간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알리바바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확하게 나오면 이 알리바바의 새로운 회장과 CEO는 마윈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은 차이총신이라는 이제 알리바바의 회장으로 임명된 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우용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타오바오몰이라든지 여러 전자상거래 쪽을 담당하시던 분인데
알리바바의 CEO로 취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원래 있던 장 CEO는 클라우드 사업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는 회장직에서 뭐 CEO직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아마 해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알리바바가 6조각으로 나눠지면서 성장을 위한 선택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밑에 제가 여러 가지 제표를 갖고 와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타오바오몰을 빼고는 사실상 수익이 제대로 나는 회사들이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타오바오라는 캐시카우를 지키기 위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성장률을 하락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CEO를 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재 성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상되는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쪽에 집중할 수 있게 현재 CEO를 그쪽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예전 알리바바의 회장이 지금 현재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귀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려보면은 알리바바에 이게 악재로 작용할 이유가 없는데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하는 거 보니까 결국 그 오늘 나왔던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의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사실 저번 주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 쪽을 갖고 계시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인문에도 지금 이미 나온 소식에 관해서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특히 몇몇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 나왔던 지금 중국 소식에 지금 하락을 하는 이유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더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일단 그 정도의 투자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많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투자자에 관해서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좀 실망스러웠죠. 조금 더 세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부양책 안 나올 건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강력한,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게 예를 들어 10bp 인하였으면 15bp도 조금 약하고 한 20bp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15bp 인하로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선 실망감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뉴스는 개별 뉴스인데요. 어느 기업들 한번 볼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계시는 테슬라 관련한 뉴스 먼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네, 현대가 테슬라의 NACL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충전기 관련해서 자신들의 규격을 사실상 북미 쪽의 규격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도 이 노력에 동참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독일에 또 다른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32빌리언 달러, 33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이스 테라퓨틱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일라일릴리라는 초거대 회사가 이 회사를 한 주당 48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비스 버젯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리카, 이제 회사들의 렌탈카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 차들을 운영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아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2불에서 230불로 상승시켜주면서 사실상 12.6%의 값어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추가적으로 3.5%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었던 렌터카 기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비스라고 불렀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유선남님? 제가 이제 한국 쪽에는 잘 가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좋은 소식이네요. 아니 몰랐는데. 꽤 오래전에 이 에이비스가 우리나라에 있어갖고 그 빨간색에다가 하얀색 글씨로 에이비스 해갖고 에이비스 렌터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뭐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되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팬데믹 때 그 헐츠라고 하는 렌터카 기업도 한번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갔었고 에이비스도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요즘 렌터카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미국 내에서 렌털카는 다시 또 예전의 상황으로 복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렌털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 쪽 매출도 굉장히 강한 편인데요. 이제 회사 쪽들도 오피스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다시 렌탈카를 이용해서 회사차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도 다시 복귀된 상태라 사실상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약간 맞을 정도로 렌탈카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면 크루즈주가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전달해 드리기도 했지만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티켓들이 거의 완판이 될 정도로 예전에 수요가 복구된 상태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크루즈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오늘 장이 마감되고 나면 내일 아침에 페덱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페덱스 실적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죠? 네, 일단은 페덱스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의 물류를 담당하는 커다란 회사다 보니까요. 오늘 이게 발표가 될 때 전체적으로 모든 물류 시스템 관련주들이 아마 들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주변의 이야기들은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페덱스 전체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나 여러 가지 또 뭐 아마존이나 이런 주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깨어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닝콜까지 듣고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장 마감되고 나서니까요. 우리나라 분들께서는 뭐 일어나셔서 페덱스 실적 확인하셔도 뭐 그렇게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유선남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것들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늘은 말씀드린 부분들 이미 다 정리를 해놨지만 일단 중국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와 알리바바의 새롭게 나오는 리스트럭처링 관련해서 중국주들이 많이 흔들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성적이 너무들 잘 나왔고 최근 들어서 건축 승인과 새롭게 착공하는 주택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건설주들의 수입 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운송주는 페덱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페덱스의 어닝에 관해서 아마 많은 예측들과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오늘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장 외에 아무래도 페덱스 주가가 페덱스의 어닝이 발표와 동시에 아무래도 물류운송주 자체가 커다랗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카니발 쪽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루즈주 자체가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도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장 초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별로 움직임은 좋지 못하게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지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발표됐었던 이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사실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실망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좀 짚어드리면 이래요. 중국이 일단 소비와 직결된 게 바로 뭐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좀 풀려야 되는데 중국 부동산 모기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금리랑 연동된 게 바로 5년물 금리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금요일에 짚었던 게 대출 금리는 10bp 인하하면서 이 부동산 모기지 금리는 그래도 15bp, 그러니까 10bp 이상은 좀 인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중국의 소비가 좀 그나마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근데 5년물 금리를 15bp만 내렸다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 경기 부양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유럽 증시도 지금 출발이 별로 안 좋았었고요. 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썩 좋지 못한 출발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띄워주시면 나스닥이 0.28% 하락했고요. 자, 그리고 다우가 0.5%. 이거 지금 지수 들어오고 있는 거 맞죠? 좀 하락한 채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도 0.43% 하락한 채 출발을 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오늘 그 뭡니까 불라드 총재가 말을 그렇게 뭐 강력하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사남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알리바바의 이 CEO 교체가 사실 그렇게 부정적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시간외에서부터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국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 그것도 AI 관련주인 엔비디아가 0.6% 올라가고 있고요. 인텔이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 쉬는 동안 테슬라가 뉴질랜드에 이 겨울 테스트를 위해서 보내줬다는 소식이 있었죠. 겨울 테스트가 거의 최종 단계에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이번 가을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테슬라의 주가는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도 0.2%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 나왔었던 이 알리바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 사실 CEO 교체설 나쁜 뉴스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8%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곳들은 어떨까요? 징동닷컴도 함께 보도록 하죠. 징동닷컴도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만약에 알리바바의 CEO 교체 때문이었다면 사실 징동닷컴이 내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징동닷컴까지 같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알리바바 CEO 교체설 이거 별 의미 없고 중국 이 통화 완화 정책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보잉인데요. 보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에어쇼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일부에서도 에어버스가 500대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잉은 한 40대 정도 계약을 했고요. 물론 긍정적인 뉴스긴 한데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0.9% 정도 하락하는 그런 보잉의 움직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페덱스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페덱스가 이제 장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페덱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육상, 항공, 물류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의 소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택배를 주문하거나 온라인 주문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페덱스 통해서 이제 물류가 오게 되는 거고요. 페덱스는 이제 대형 물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이런 대량의 주문이 들어가고 이러면 페덱스를 통해서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그래서 페덱스의 실적은 경기와 소비의 흐름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일단 장 초반 분위기는 0.2% 정도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마감한 이후에 이 실적과 함께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스텔란티스에서 폭스콘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폭스콘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폭스콘에게 만들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되는 게 2026년부터라고 하는데 폭스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이폰 제작사잖아요. 아이폰 만드는 회사. 자, 그런데 이들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자동차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큰 뉴스로 하나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주가랑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스텔란티스의 주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뭐 대략 장초반 분위기 살펴봤는데 유선남님께서 좀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알리바바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 징동의 하락폭에 비하면 좀 상당히 나은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리바바의 CEO 교체나 여러 가지 리스트럭처링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요것도 제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까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6월 18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징동의 이제 광군제에 비견하는 어떻게 쇼핑몰에 세일하는 기간이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나온 성적 자체가 예상치를 뛰어넘게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그거를 아마 안 좋게 볼 정도로 아마 지금 현재 예상치를 하회하게 아무래도 금리를 좀 적게 내린 것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 말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장은 뭐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좀 가득한 이제 제 화면 내에서는 이제 빨간색이 좀 안 좋은 건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핀비즈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전체적인 나스닥은 오늘 소폭 하락으로 시작하는 것 말고는 그렇게까지 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 초반 분위기 여러 가지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유선남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유선남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애플 이런 종목들은 또
꿋꿋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분 좋으시라고 시장에서 종목별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뉴스 살펴봤죠. 여러분들 뭐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뭐 좋은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3%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